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존재의 의미 탐구 3부작 제2부 왜 살아야 하는가? 당신은 지금 38억 년의 생명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 안에는 최초의 생명이 발견한 해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1장 생존기계의 이면 진화가 만든 욕망.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우리를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생존기계 서바이벌 머신로 정의했습니다. 이 표현은 종종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도킨스 자신은 이것이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화의 맹목적 과정이 만들어낸 존재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망들은 진화적 논리를 가집니다. 음식, 안전, 섹스, 사회적 지위,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모두 생존과 번식에 기여한 심리적 기제들입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이 욕망들이 문화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방대한 크로스컬처 연구로 입증했습니다. 우리의 심리는 적응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은 있음을 옳음으로 혼동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격성, 편견, 부족주의가 진화적 기원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진화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자신의 진화적 프로그래밍을 의식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설탕과 지방에 대한 욕구가 과거 환경에서는 적응적이었으나 현대에는 건강을 해침을 알고 식단을 조절합니다. 번식 충동을 알면서도 피임을 선택합니다. 부족주의적 편견을 인식하고 보편적 도덕을 추구합니다. 이 이탈 능력이 인간 존재의 특별함 중 하나입니다. 인류학자 조서프 헬릭은 인간의 독특함이 집단적 학습과 문화적 진화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개인도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과 지식을 혼자 발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집단 지성의 수혜자입니다. 나는 이 거대한 문화적 흐름의 한 결절점입니다. 제2장 행복의 신경과학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뇌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신경과학은 이를 구체적인 신경화학 물질과 회로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도파민, 다퍼마인, 세로토닌, 서로토닌,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엔도르핀, 엔도핀. 이 분자들이 어떻게 기쁨, 연결, 평온, 쾌감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종종 보상 시스템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예측 오류 신호 시스템입니다. 뉴로사이언티스트 볼프람 슐츠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뉴런은 보상 자체가 아니라 보상 예측이 틀렸을 때 반응합니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올 때 도파민이 급증하고 예상보다 나쁠 때 감소합니다. 이것이 기대가 실제 경험보다 종종 더 즐거운 이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익숙해지면 쾌감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을 PERMA 모델로 구조화했습니다. 긍정적 감정 파저티브 이모션즈, 몰입 엔게이지먼트, 관계 릴레이션십스, 의미 미닝, 성취역 컴플리슈먼트. 이 5 요소의 조화가 번성하는 살플러리싱을 만든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쾌락 적응어 다닉 애덕테이션은
인간 심리의 강력한 특성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6개월 후 당첨 전과 비슷한 행복도를 보이고 하반신 마비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행복도를 보고합니다. 우리의 기준 점셋 포인트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집니다. 이는 희망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발견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75년 이상 수백 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발딩거라버트 월딩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명성, 성취보다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과 건강 수명을 더 잘 예측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돈과 행복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앵거스 디턴과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의 연구는 소득이 어느 수준 미국 기준 약 7만 5천 달러까지는 행복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매튜 킬링즈워스의 연구는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도 계속 행복이 증가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팀이 함께 분석한 결과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낮은 행복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포화되지만 이미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증가한다는 복합적 그림이 나왔습니다. 돈의 효과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장 의미의 생물학, 왜 의미가 생존을 돕는가? 의미는 철학의 영역으로만 보였지만 신경과학과 심리학은 이를 생물학적 현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감 센스 오브 미닝은 건강, 수명, 회복력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로서 의미 추구가 인간의 근본적 동기임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극한의 고통을 버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이 그의 경험으로 실증되었습니다. 의미와 건강의 연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위험이 낮고 수명이 길다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콜의 연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쾌락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르며 전자가 더 건강한 면역 프로파일을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의미의 심리학을 연구한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미의 네 원천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목적 퍼퍼스로 미래, 지향적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치 밸류즈로 무엇이 옳고 좋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효능감 에피케시우로 자신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넷째는 자기 가치 셀프 마이너스 워스로 자신이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의미는 이 네 요소가 충족될 때 자연스럽게 경험됩니다. 흥미롭게도 의미와 행복은 겹치면서도 다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비부모들보다 더 많은 의미를 보고했지만 순간적 행복은 더 낮았습니다. 자원봉사는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의미 있습니다. 취미는 즐겁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삶은 행복과 의미 양쪽을 포함하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행복하지만 공허한 경험보다 더 깊은 삶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 몰입 최적 경험의 신경과학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미얼리
CSIKSGENTMIHALI는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몰입플로 상태였습니다. 도전과 능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아 의식이 녹아들며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음악가가 즉흥 연주에 빠질 때, 암벽 등반가가 극도의 집중 속에 있을 때, 프로그래머가 코드에 완전히 몰두할 때 이 상태가 찾아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몰입 상태는 특별한 뇌활동 패턴을 보입니다. 연구들은 몰입 상태에서 전전두엽의 자기의식 관련 영역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고 집중된 주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신경 네트워크가 최적화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제안합니다. 자아가 잠시 사라지는 일시적 자아, 소멸 트랜전트 HYPOFRONTALITY 일어납니다. 스티브 코틀러 스티번 코털러와 제이미 화일 제이미 WHEAL은 이를 황홀경 공학 ECSTASIS 엔저니링의 관점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극한 스포츠, 명상, 특정 음악, 집단의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몰입과 유사한 상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 상태들이 창의성,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도전과 능력의 균형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집니다. 바로 그 사이의 좁은 채널에서 몰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삶의 설계에 실용적 함의를 줍니다. 의미 있는 도전을 찾고 능력을 조금씩 늘려가며 피드백이 풍부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풍요로운 삶의 설계입니다. 제오장 고통의 의미 고난이 자아를 단련한다. 과학적 행복 연구의 반직관적 발견 중 하나는 역경과 성장의 관계입니다. 모든 고통이 해롭지는 않습니다.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 PTG 연구는 어려운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삶의 의미, 타인과의 연결, 새로운 가능성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 자너선 HAIDT는 행복의 가설에서 고통의 수의 에드버세리얼 그로스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적정 수준의 도전과 역경은 내성 리질리언스를 키우고 자아를 강화합니다. 과보호는 오히려 취약성을 만들고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과의 접촉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은 뇌의 가소성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뇌는 도전에 의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불교 심리학과 현대 신경과학이 공명하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매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챙김 MINDFULNESS의 고통을 줄인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는 재발성 우울증 치료에서 항우울제와 비교 가능한 효과를 보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켈리 머가너걸은 스트레스에 대한 믿음이 실제 스트레스의 해악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연구를 소개합니다.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반면 스트레스를 도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으로 볼 것인가, 친구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같은 신체적 고통도 의미 있는 맥락 출산, 운동, 헌혈에서는 덜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암 환자 연구에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은 삶의 질이 더 높았습니다. 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제6장 연결과 사랑 뇌가 필요로 하는 것.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자 수 카터와 레리 영레리 영의 연구는 옥시토신의 역할이 훨씬 복잡하고 맥락 의존적임을 보여줍니다.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되 내 집단 인 마이너스 그룹에는 친밀감을, 외 집단 아우트 마이너스 그룹에는 방어적 반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분자는 동시에 부족주의의 분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결의 긍정적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존 카치오포 카초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금연의 효과에 필적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뇌 건강을 유지합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라본 덤바는 영장류의 심피질 크기와 사회적 집단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가 약 150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덤바의 수입니다. 더 깊은 친밀한 관계는 5명, 친한 친구는 15명, 지인 관계는 150명 정도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수천 명의 친구를 만들어냈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덤바의 수의 제약 안에서 작동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3가지 상태를 포함합니다. 욕적 러스트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주도하며 성적 파트너를 찾게 합니다. 매력 어트랙션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관여하며 특정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초기 낭만적 사랑입니다. 애착 어태치먼트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주도하며 장기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 3가지가 항상 같은 사람을 향하지는 않으며 이것이 사랑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제2부 마무리 삶의 이유를 과학에서 찾는 여정.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은 냉정한 답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놀랍도록 풍부한 통찰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진화적 제약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은 쾌락의 최대화가 아니라 의미, 관계, 성장의 균형에서 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선택이 아닌 우리 뇌의 생물학적 필요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은 이 왜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구성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일지 모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지금까지 38억 년의 진화가 만든 당신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넓게 시선을 열어봅니다. 우주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인가요?